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산업 근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로요,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패널 업체인 BOE가 올레드 8세대 증설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살펴보니까 좀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요, 스마트폰용 올레드 사업을 다소 뒤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선두주자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 전에 출시한 아이폰 15에도 삼성과 LG가 앞서서 선두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BOE는 뒤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떻습니까? 1위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속해서 점유율을 좁혀왔고 BOE와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격차를 넓혀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들 패널 3사가 스마트폰용 올레드 말고 맥북, 노트북, 그리고 심지어 이제 PC 쪽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올레드 패널 쪽에서 더욱더 격한 경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 제품까지 올레드 패널을 도입하려니까 지금 올레드 공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들 3사가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증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요, 당연히 앞으로 있을 증설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서서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뒤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BOE가 저 늦게 느지막게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BOE가 LG 디스플레이보다 한 발 앞서서 이러한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패널 업체들에게 점점 위협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LG 디스플레이는 언제 설비 투자합니까? 자, LG 디스플레이가요, 왜 자꾸 이 8.7세대 올레드 패널 투자가 늦춰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하기 굉장히 벅찬 상황이다. 자,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커다란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LCD 사업에 발을 걸치고 있죠. 그래서 중국발 LCD 경쟁에 휩쓸려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의 절반이 여전히 LCD에서 나와요. 자, 게다가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TV용 올레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나머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최근 적자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LG는요, 믿을 게 애플밖에 없어요. 그나마 믿고 있는 차량용 올레드도 어떻습니까?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LG한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돈을 잘 벌지 못하다 보니까 재무구조도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도 설비 투자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이때 설비 투자를 할 돈을 전부 어디서 끌어왔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족했어. 끌어올 만큼 다 끌어왔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차입금을 늘려가면서, 즉 남의 돈을 꿔오면서 그 돈으로 전부 다 설비를 메꿔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입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다 보니까 점점점 설비 투자가 더 어려워져요.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경쟁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매년 5조 원씩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번 돈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도 현금이 남는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BOE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부 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빨로 설비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처럼 설비 투자를 하기 어려운 LG 디스플레이라지만 이제는 설비 투자를 계속 미룰 수가 없을 거예요. BOE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우리보다 설비 투자 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이변이 생겼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가만히 있기 어려워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를 더더더 미루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먼저 추후 있을 BOE와의 물량 경쟁에서 점점점 불리해집니다. 아니, 호돌이님, 그래도 기술력은 LG 디스플레이가 BOE보다 앞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모두 이번 8.6세대, 8.7세대 패널 생산은 어차피 셋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술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경쟁 구도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8.6세대에서 패널을 먼저 찍어내는 기업이 당연히 노하우를 먼저 쌓을 수밖에 없고, 수율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공산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요, 설비 투자 계획을 미루면 미룰수록 장비를 사오기 어려워집니다. 반도체에서 EUV 장비가 필요하듯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도 증착기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캐논 토끼로부터 사오거든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캐논 토끼 장비를 사오고 그 다음에 BOE가 장비를 사오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캐논 토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 캐논 토끼가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데 1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또 BOE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데 또 1년이 소요되면 LG 디스플레이는 무려 2년이 지나서부터, 즉 3년 차부터 장비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어쩔 수 없이 패널 생산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 경쟁사인 BOE에게 시장을 그냥 공짜로 내어주는 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캐논 토끼 장비를 구해오지 못한다. 이 사실이 기정사실화되면 캐논 토끼가 아닌 다른 장비사로부터 장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장비사인 선익 시스템이 캐논 토끼와 유사한 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한테 문을 두들겨서 야, 우리 선익 시스템 장비도 캐논 토끼 장비 못지않게 잘 돌아가. 이거 쓰게 허락해줘. 허락까지 1차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요, 분명히 일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선 캐논 토끼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뜻이죠. 더욱이 선익 시스템 입장에선 그동안 공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선 이 선익 시스템 장비를 쓰는 것이 꼭 무조건 반가운 소식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도요, LG 디스플레이가 일부 해외에만 의존하던 장비를 우리나라 협력사랑 손을 잡고 국산화한 사례가 몇몇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함께 국산화한 그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장비가 문제를 일으켜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 수율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패널을 공급하는 게 무려 2년 이상 미뤄지고 그 기간 동안 BOE와의 기술 격차가 늘어나기는커녕 되려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냐? 선익 시스템 장비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업체에 새로운 장비를 쓴다는 것이 리스크를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정말 커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BOE에게 역전 기회를 내어줄 그러한 리스크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장비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캐논 토끼 장비를 쓸까? 아니면 좀 더 싼 국산 장비를 쓸까? 이렇게 고민이라도 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등 떠밀리듯이 어떤 장비사든 빨리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클이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이 자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다급해질수록 당연히 어떻습니까? 느지막이 미소를 띠는 장비사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LG 디스플레이에게도 장비를 공급해, 그리고 중국 쪽에도 장비를 공급해. 이러한 장비사들이 지금 한박 웃음을 지금 억지로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우리는 LG에도 중국에도 장비를 공급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장비사가 누가 있습니까? 비아트론이라는 장비사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아바코, 프로2000,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선익 시스템도 이에 해당하는 장비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장비사 중에서 가장 폭넓은 매출처를 가진 IC도 우리는 삼성에게도 공급하지만 역시나 어때 왔습니까? 우리는 LG에게도 공급했고요. 그리고 중국에게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까지도 폭넓게 장비를 공급하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LG 디스플레이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공급해 온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기업이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동향 속에서 점점 더 확실한 수혜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 주의하세요, 여러분. 수혜라는 단어 한마디로 주가가 바로 튀어오르거나 꼭 주가가 올라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수혜라는 단어만 들리면 무조건 주식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안 되겠고요. 다만 좀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내가 기업들을 살펴볼 때 이들 기업을 우선순위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좀 먼저 공부를 해보실 그러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코멘트, 그리고 추후 있을 디스플레이 업종에서의 또 새로운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으로도 블로그 글로도, 그리고 최근 운영을 시작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여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셔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